안녕하십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오늘은 미국의 군사적인 허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사적인 수프리머시, 미군은 우월하다, 미군은 신도 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남북한이 분리되어 있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주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하고 그런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미국 자체가 많이 변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이 더 이상 동맹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한국 사람들은 뼈저리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동맹을 이제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바로 지금 서유럽이 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 다음은 독일과 기타 유럽 국가들입니다. 제가 한 다다음 방송쯤에 유럽 경제가 이 미국의 러우전 개입으로 인해서 어떻게 침몰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경제가 몰락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세계 경제의 어떤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이 몰락하면서 어떤 제3세계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의 허상, 이것이 신기루처럼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러스트입니다. 신뢰입니다. 제가 이것을 재차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어떤 힘, 미국의 힘은 전 세계 국가들을 이렇게 엮어서 그리고 한 곳에 집중시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즉, 이 동맹국의 전력을 이렇게 모아서 한 군데 이제 집중해서 때릴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왜? 미국이 동맹국들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빈약한 재래식 전력,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치,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나오는 인물, 빅토리아 눌랜드입니다. 빅토리아 눌랜드는 지금 이 국무부 차관보입니다. 실세입니다. 자, 이 빅토리아 눌랜드가 아프리카 각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빅토리아 눌랜드가 하는 행동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변화죠. 이 과거에는 이 빅토리아 눌랜드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레이조는 막스 브루멘탈이 운영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독립 언론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빅토리아 눌랜드가 필사적이다. 데스퍼레이트하다는 겁니다. 그냥 와가지고 막 매달리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리를 붙잡고 제발 이 니제르 말리건에 대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달라, 혹은 프랑스 입장을 지지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아프리카 각국에 지금 돌아다니고 하고 있는데,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와서는 읍소하다시피 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에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불고 있는 바람, 우리는 멀리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민들이 이 쿠데타를 한 정권을 지지를 하는데 무려 80%가 지지를 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미국이 항공모함을 띄워가지고 니제르에 폭격을 하는데 그 주민들 80%를 다 죽일 겁니까? 말이 되지 않죠. 이런 상황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있다고 한들 어떤 소국에 들어가서 이 국민들의 80%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제거해도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와서 더욱더 강하고 맹렬하게 반미, 반프랑스를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서구 각국이 지금 아프리카에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재밌는 영상이 올랐는데 EU의 조셉 보렐이죠. 외교위원장입니다. 이 조셉 보렐 역시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프리카에서 불고 있는 바람이 심상치가 않은 거죠. 이 과거에는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누가 이제 어떤 장군이 파가서 일어나서 이제 권력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지가 독재자가 됩니다. 물론 그 쿠데타 뒤에는 또 이제 프랑스나 미국이 있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명분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국유화해서 아프리카 사람이 주체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이 배후에는 중국에 이제 이 입김이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 아프리카 각국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국가가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1차 가공 공장을 지어주겠다. 1차 가공 공장. 코발트를 캐면은 1차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럼 부가가치, 이 value added가 됩니다. 그것을 수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 각국들이 돈을 좀 더 벌게 됩니다. 지금 이 식민지 착취가 어떤 경우는 정말 끔찍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이제 가져갔는데, 커피가 이제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겠지만 한 3불이라 치면은
2불 50을 이 서구 선진국이 가지고 50센트를 아프리카에 던져주는 겁니다. 이 3불에서 2불 50을 선진국이 가져가고 50센트만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뭐 농산물이든 뭐 커피든 그리고 지하 자원이든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 중국이 들어와서 1차 가공 공장을 지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좀 꼬드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프리카 각국에서 이런 맹렬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힘으로 누를 수가 없는 거죠. 만약 힘으로 눌렀다가 진짜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도 차이나 반도 같은 그런 이제 베트남 전쟁, 캄보디아, 라오스 여기서 이 반서구, 반미, 반프랑스 이때 정서와 유사한 것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완전히 외교 관계를 단절하게 되죠. 더 이상 이 저렴한 아프리카 자원을 이제 살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까? 자, 커피가 3불이면은 최소한 한 뭐 1불 50 정도 주든가. 이건 그게 아니고 2불 50을 가져가고 50센트만 던져주는 겁니다. 이것을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해오죠. 길게는 뭐 한 150년, 200년 동안 해왔을 겁니다. 그러니 이 아프리카 주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자, 새로운 활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서구에게 나가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터커 카슨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로우전에서 미국은 사실상 자신의 동맹인 나토,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입니다. 뭐 독일, 프랑스, 뭐 다른 나라들, 이들 나라의 등에 이제 뭘 꽂은 겁니다. 배신을 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유럽을 완전히 이제 갈아 넣은 것, 이것이 바로 로우전이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어떤 이득을 취한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뭐 미국 경제를 보면 어떤 특정 섹터들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뭐 군수 산업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가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신뢰입니다. 이 미국의 패권의 속성은 과거에 엄청난 군대를 스스로 만들어서 점령하고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많은 동맹국을 이제 거느리면서 이 동맹들의 전력을 모아서 한 군데 응집해서 때리는 것. 이것이 이제 미국 패권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서유럽 나토 소속 국가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지만 점점 더 이탈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정권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국민들이 이탈을 원하는 겁니다. 자, 프랑스에서 마크롱에 대한 지지율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숄츠도 20몇 %입니다. 조만간에 순차적으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 프랑스나 뭐 독일 다른 국가들 일반 국민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왜 우리가 러시아와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자, 이러다가 3차 대전이 터지면은 자, 미국보다도 서유럽과 러시아 이쪽에서 뭐 핵전쟁이 일어나서 유럽이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 가깝죠. 미국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은 러시아와의 3차 대전에 더욱더 예민한 겁니다. 마치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윌 슈라이버의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군사적인 우월성, 이것은 신기루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자, 좋은 글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은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에서 이 군사 강국으로서 최강국입니다. 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국의 힘은 심각하게 고갈되고 치명적으로 이 과도하게 확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 800몇십 개 기지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동맹을 맺는 적들의 어떤 이제 이것은 미국의 적성국들 그들이 연대하고 있는 거죠. 뭐 브릭스든 SCO든 미국의 적성국들이 이렇게 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군사적 능력 그리고 산업 생산 능력 이것이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미국의 군사력과 산업력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역시 이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룰 베이스드 오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무시하는 국가에 심각한 경제적 재정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이 이렇게 쪼그라든 겁니다. 군사적인 능력도 쪼그라들고 그리고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먹히지 않습니다. 이 경제적인 압력의 힘도 이렇게 쪼그라든 겁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인도가 개발하고 단호하게 채택한 공동 대응 조치로 인해서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경제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지들이 뭉쳐서 이제 다른 무역로 그리고 다른 결제망을 만든 겁니다. 이제 미국의 입김이 미국의 영향력이 먹히지 않는 거죠. 브라질은 또다시 이제 이쪽에 조인을 했습니다. 결국 이 세계의 글로벌 사우스가 저쪽 편으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새로운 블록을 만들고 미국의 경제 제재 그리고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압력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재 능력이 극적으로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십 개의 어떤 이제 전략적인 핫스팟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군을 대거 이제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능력이 환상이라는 겁니다. 미군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구 곳곳에 수백 개의 기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군사력이 극도로 희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이 즉각적으로 전 세계 어디에도 군사적인 힘을 투사할 수 있다. 이것은 환상이라는 거죠. 반경 능력이 부족한 국가,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아주 힘이 없는 나라들, 이들을 두들겨 팰 수는 있습니다. 크루즈 미사일을 쏘고 혹은 드론을 보내서 타격을 한다. 이런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제대로 된 군사력을 갖춘 적들, 이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어떤 수학적인 매스메리컬한 현실입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과 전쟁을 벌일 만큼 충분한 병력을 모으려면 미국이 이 지구상의 모든 주요 군사기지를 효과적으로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800 몇십 개 기지에 흩어져 있는 미군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다 끌고 모아야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미군 기지를 다 포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 즉 800 몇십 개 기지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 명의 병력을 어느 한 군데 모으는 겁니다. 이란을 때리기 위해서 어디 모은다고 칩시다. 이라크나 쿠웨이트에 모은다고 칩시다. 최소한 1년이 걸립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과의 전쟁에 적합한 이 제병 군대는 필연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력이 가장 많이 집중될 것이며 전쟁 역사상 가장 길고 취약한 이 공급 라인을 갖게 될 것이다. 자, 100만 명을 쿠웨이트에 끌고 모아서 이란을 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부터 저 이제 지중해까지 거쳐서 쿠웨이트까지 군수 물자를 날라야 됩니다. 전쟁 역사상 가장 길고 취약한 공급 라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적들은 ISR, 공중에서 이제 정찰하고 파악해서 그 다음에 타격을 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 병력들이 쿠웨이트에 모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중해나 이런데 또 오면은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서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고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중국, 이란의 해군 및 장거리 타격 미사일 능력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게 무장된 미군 연합군이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지워버리고 공간 이동을 합니다. 순간 이동을 해서 짜잔 하고 이제 갑자기 쿠웨이트에 딱 모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동유럽이나 남중국 그리고 페르시아만에서 기적적으로 이제 실현이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분별력 있는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은 심각한 손실 그리고 군수품 고갈 및 광범위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대 6주에서 8주 동안만 고강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자, 미국의 병참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만 명이 쫙 모이고 미국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전투 물자, 그 외에 이제 부수적인 물자들, 그리고 이제 지원병들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수리하고 이런 거. 자, 이들이 갑자기 쿠웨이트에 짜잔 하고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심각한 군사적인 손실을 입고 군수품이 고갈되고 6주에서 8주 동안만 고강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6주에서 8주 지나면은 미군 100만 명은 이 무기, 포탄, 탄약 이런 게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란군이 쏘는 드론, 포탄, 장거리 미사일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2022년 2월 이전에는 이러한 현실이 있던 대중들에게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주요 군사적 결정과 취약성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은 미국 군사력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군대, 신도 이길 수 있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충격적인 병참 및 산업적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미국은 전설적인 민주주의 병기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물자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지된 힘, 로우전으로 드러난 미국의 군사력입니다. 자, 미국은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헤게모니 이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종말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추락을 연장시켜야 됩니다. 늦춰야 되죠. 그래서 미국은 어떤 이제 군사적인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자, 힘을 투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을 투사해도 실제 이제 세계는 미국의 힘이 허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서류상의 힘과 그리고 인지된 힘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미국은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미국의 세 가지 문제. 첫 번째는 재래식 전력의 이제 감축입니다. 이것은 미국 스스로 이제 시도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은 이제 2008년도 미국의 이제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에 유럽의 재정위기. 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부문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이제 줄여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이 미군은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고 그 외에 기타 이제 전략적인 힘을 배가하고 동맹의 힘을 활용하면서 미국의 이제 재래식 전력 감축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유럽 역시 미국과 똑같이 재래식 전력을 감축해온 겁니다. 그 문제가 지금 로우전에서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서유럽은 너무나 이제 고비용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이 전쟁에서 이제 전시 산업 능력을 갖추려면 큰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료, 재료 이것이 미국이나 유럽에는 없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미국의 적성국들이 이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이 무기나 포탄을 생산한다고 이제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탱크, 전투기, 그리고 포탄, 탄약 이런 것에 이제 대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티타늄을 사와야지 하이마스 로켓포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듭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스텔시하게 이렇게 이제 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출량을 줄이고 있죠. 미국 무기들은 러시아산 티타늄에 이렇게 이제 맞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티타늄이 세계 각국에 있는 것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성분들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 무기는 이 러시아 티타늄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티타늄 그리고 뭐 포탄, 화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 러시아에서 생산하고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옵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는 이것을 이제 틀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포탄, 탄약 생산 그리고 탱크 생산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 무장 장갑 차량을 만드는데 망간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게 어디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바로 돈바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여기서 수출을 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 직면했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과 서유럽이 빠르게 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인터넷을 보면은 미국과 서유럽이 조만간에 이제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서 러시아를 두들겨 팰 거야.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렇게 이 팔짱을 끼면서 딱 보고 있다가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짜잔 하고 등장해서 러시아를 한 방 날릴 거예요. 뭐 이런 환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죠. 자, 이런 것은 환상입니다. 지금 오면한 현실에 직면한 겁니다. 한국은 좀 예외적입니다만 미국, 서유럽, 일본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들이 러시아나 중국을 진짜 이제 적성국으로 규정하고 그들과 무력으로 대체하기로 작정을 한다면 뭐 무기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아프리카나 세계 곳곳에서 미국에 저항해서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은 저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이 과거와 같은 그런 비중의 영향력을 세계에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 커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을 가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중국도 파괴하겠다. 순차적으로 이런 환상에 빠졌던 거죠. 이런 오만 때문에 지금 이런 큰 공경에 빠진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이 있어서 한 이틀 정도 방송을 못 만들고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날 다시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